오늘 뉴 이스프링에 대한 강의를 맡은 ABO 김영선입니다. 네. 날이 진짜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이쯤 시기쯤 되면 진짜 시원한 물이 늘 생각나는 그런 시즌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아메이에서 어, 작년이라고 해야 되나? 어, 네, 새로운 정수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새로운 정수기가 예전과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떤 정수기들을 요즘 선호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정수기, 뉴 이스프링이 나왔는데, 대단한 슬로건을 가지고 나왔어. Good to Great입니다. 원래 있었던 정수기도 되게 좋았고, 어떤 타사의 정수기보다도 월등한 그런 정수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Great 바뀌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다시 좋은 정수기가 있었는데도 다시 바뀐 이유는 사실은 지금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있는데 오염 물질도 사실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수기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아메이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그레이트한 정수기를 출시했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정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보통은 우리가 물이 얼마나 내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좋은 물은 어떤 기준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뭐지 캠페인 같은 것도 많이 하죠. 사실은 예전에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에 뭐 1.5리터 이상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뭐 그런 캠페인을 했을 정도니까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의 중요성 말고 지금은 우리가 새로운 정수가 필요한 거에 있어서 그런 물의 중요성에 있어서도 또 다른 포인트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포인트가. 지금 봤을 때 우리가 봄이든 여름이든 요즘은 시즌에 상관없이 계속 이슈가 되는 날씨가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 농도입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미세먼지와 물 섭취가 어떻게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포인트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일단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비교되는 대상의 다른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미세먼지에 우리가 오랫동안 노출이 되었을 때 건강상의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걸 많이 느끼는지는 많이 이제 알고 있는데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면은 기침을 많이 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기관지에 문제가 많이 오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피부 가려움증도 생기고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눈 가려움 그리고 결막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데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가 해조류 섭취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해조류에는 혈액순환에 도움되는 비타민 K와 독소 배출에 효과적인 그런 칼륨이 풍부해서 체내 중금속이나 발암물질 같은 이런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오메가3 섭취인데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많은 그러니까 기관지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오메가3는 기도 염증을 완화시켜서 폐질환 증상을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리고 녹차 섭취가 있는데 녹차에 그런 타닌 성분이 중금속 배출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몸의 순환을 돕고 발암 물질을 억제시키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사실 물 섭취입니다. 물 섭취가 기관지의 그런 미세먼지를 씻어내서 소변을 배출을 하고 물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면역력을 높이고 미세먼지를 희석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사실은 가장 간편한 게 물 섭취인 거죠. 그리고 남녀노소 우리가 아이들한테 오메가3를 먹인다든지 해조류를 먹인다든지 이런 게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스크도 쓰기 싫어하는 그 아이한테 우리가 가장 손쉽게 미세먼지의 배출을 도움 주는 거는 물 섭취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시즌에 좋은 물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물을 섭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짚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오염 물질 중에 가장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사실은 잔류의약 물질입니다. 우리가 집에 곳곳에 남은 약이 없는 집이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사실 제가 먹다가 남은 그런 진통제라든지 그런 약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약들을 보통 어디에 버리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원래는 그런 남은 약들을 그 약국에 갖다 줘야 되는 거 아시죠? 약국에 갖다 줘야 되는데 그게 귀찮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물약은 하수를 통해서 버리게 되고 그냥 이런 알약이라든지 봉지에 든 약은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버린 약 때문에
물고기 사는 그런 물고기들이 수컷인데 알을 낳는 수컷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태계 교란이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폐의약품 배출하는 방법 중에 절반 이상이 대부분이 하수구라든지 쓰레기통, 변기에 버린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한 이제 누적이 돼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강에 약물의 그런 잔류물로 오염이 되어 있는데 그 25%는 활성 물질의 그런 잠재적인 위험 농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5%면 굉장한 사실은 수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강에서 잔류 약물의 그런 잔류물이 검출되었으면서 일부 지역에서 건강과 환경에 위험한 농도로 오염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강에서 보면은 그 약물 칵테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약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약을 섞어서 먹었을 때 내 몸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어떤 위험이 일어날지 모르게 되는데 이 약에는 5만 가지 정말 약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슬란드나 아마존을 제외한 104개 나라의 강에서 잔류의약 물질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혼합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위험은 더 클 수가 있고, 체내 농축 연구 결과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위험도에 대한 모르는 게 훨씬 더 공포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강에서 검출된 고농도의 잔류의약 물질을 보면은 항히스타민제, 항균제, 항우울제, 항고혈압제, 보통 우리가 시중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는 이런 약품들이 많이 검출되고 있다는 그런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세 번째가 가브라 화합물입니다. 그 예전에는 우리가 그 물의 오염도라든지 했을 때는 뭐 염소의 잔류물이라든지 뭐 하수도의 오염물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거는 기본이고 모르는 우리가 이제 용어들이 많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과부라 화합물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입니다. 우리 현대인의 편리함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종이컵에 물에 젖지 않기 위해서 안에 코팅되어 있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코팅 물질. 그다음에 고급 카페트라든지 소파라든지 이런 것들은 방수 역할을 하는 소파라든지 카페트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라든지,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프라이팬 코팅 물질. 그다음에 고급 등산복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이제 이제 의류를 코팅시키기 위한 그런 물질들이 전부 다 과부라 화합물이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PFOA나 PFOS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PFOA는 1군 발암 물질이고 PFOS는 이미 2군 발암 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염도가 높은 건데 물속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어, 아예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아이들한테도 이미 오염되어 있다는 물질이 과부라암물입니다. 근데 미국 내에서도 PFAS라는 이 오염 현상을 봤을 때 전체 그 수질 오염에 봤을 때 이게 물에 이제 마시는 음용수의 기준 이상이 이 하늘 색깔이 이제 기준 이상입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 이미 오염이 되어 있다고 미국에도 보고되어 있고 우리나라 서울대 연구팀에서도 2023년도에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한 지하수를 가브라물을 조사를 했더니 이미 미국의 기준으로는 8곳이 초과되어 있고, 한국의 국내 기준으로 해서는 한 곳이 초과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미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0년 전에 모르고 있었던, 그리고 요즘 대두되는 게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미세 플라스틱인데, 예전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 간의 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을 대두시켰다면 요즘은 미세 플라스틱, 과부하물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것들이 섞여졌을 때 또 어떤 인체 위험성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 낯선 물질들이 이제는 새로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물질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수기를 고를 때도 사실은 유행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걸러줄 수 있는 어, 정수기가 요즘은 유행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리터의 생수병에 미세 플라스틱이 24만 개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수기 못 믿겠다고 해서 생수 사 마시는 분들 진짜 많으신데 이 생수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뉴 이스프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미세 플라스틱, 과부하물 이런 잔류 의약 물질을 다 걸러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세 플라스틱은 99% 제거,
과부라 암물은 전 7종 여가 성능을 NSF 인증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종 의약 물질 19종도 여가 성능을 다 검증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네,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물을 만드는 것은 정수기인데 그 정수기의 기준들이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프링은 이 네 가지를 꼽으시면 됩니다. 얼마나 신선한지, 얼마나 깨끗한지, 그리고 얼마나 안심하고 쓸 수 있는지, 정수기를 얼마나 편리하게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것, 이런 기준들이 한번 보면은 신선도에 있어서 보면 우리가 우유를 살 때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합니다. 우유를 보고 냉장고에 보통 제일 안쪽이 유통기간이 제일 긴 거죠. 그래서 보고 날짜가 한 번 더 빨리 만들어진 신선한 우유를 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유를 칠 때도 제조 일자라든지 유통기간을 따지게 되는데 우리가 매일 먹는 물도 사실 신선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프링의 가장 큰 특징은 신선함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직수 방식의 정수기들이 제법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스프링은 예전에 2004년도에 만들어서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직수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철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식수부터 세척수까지 풍부하게 사용하는 직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수기를 물로만 먹는 거는 다른 타사 정수기를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는 식수로도 쓰고 야채 과일도 씻고 쌀도 씻어야 되고 조리수로도 써야 되고 이렇게 해서 물을 전반적인 생활에 있어서 편리하게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선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마음 편하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수기를 마음 편하게 다양한 활용처로 사용하고 유효 정수량이 5,000리터입니다. 그래서 정수기의 필터는 물을 틀어서 쓰는 순간부터 사실은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스프링은 5,000리터의 유효 정수량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정수 필터의 성능 저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5,000리터의 정수량을 성능 저하 없이 쓸 수 있고 하루에 13리터의 물을 우리가 내가 쓸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쓸 수 있다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첫 번째가 이제 프리필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필터는 어, 바깥에서 이제 큰 이게 삼중 필터 중에 가장 바깥에 있는 필터인데 큰 입자, 퇴적물, 모래 등 침전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본 필터의 그 안쪽에 있는 카본 필터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디펜스 가드입니다. 그래서 디펜스 가드는 이제 활성탄을 둘러싸고 있는 필터막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필터막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주고 포낭이라든지 병균 등의 미세 입자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소비자들이 타사도 미세 플라스틱이 걸러준다던데 이런 얘기를 이제는 종종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런데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주는 정수기 좋습니다. 근데 얼마큼 걸러줄지 알아보셨어요?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스프링은 99%까지 제거한다고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85%까지 걸러주면 이 NSF 인증을 받지만 이 스프링은 99%,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꼭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프링에 카본 필터가 있습니다. 안에 압축 카본 필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170가지 이상의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PFOA, PFOS 같은 이런 발암 물질들도 걸러줄 수 있고 수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든지 살충제, 제초제 같은 이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물질까지 전부 다 압축 카본 필터가 걸러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물속에 유익한 그런 미네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그런 미네랄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물맛도 좋고 안전하게 우리가 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압축 카본 필터의 특징을 한번 보면 타사에는 그냥 활성탄이라면은 이지프링은 압축 활성탄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굉장히 큰데 압축 카본 필터는 절대로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 가지고 있는 수 필터의 역할들을 최대한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흡착이라든지 흡수 이런 혼합물들을 여과시킬 수 있는데 가장 최적화된 필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가지 이상의 오염물질을 아주 효과적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축 활성탄이 걸러주는 것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신종 의약물질 19종에 대한 여과 성능을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19가지 신종 의약물질을 한번 살펴보면은 설파메라진, 설파메타진, 설파메토사조 이런 우리가 용어는 어렵지만
적혀 있는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용어들은 항생제라든지 항체 성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물에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다고 들으셨죠.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신성 의약물질, 의약품. 그러니까 마약성 진통제라든지 마약성 정신성 정신의약품 같은 이런 물질들도 많고 뿐만 아니라 뭐 피임약이라든지 어, 당뇨야 고혈압약 이런 거는 너무 기본적으로 사실은 많이 검출된다고 뉴스에서 이미 이슈가 많이 됐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과부라 화합물 전 7종 그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스프링은 PFOA, PFOS 두 가지만 걸러준다고 인증을 받았었는데 지금 추가로 더 많이 걸러준다고 인증을 받았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과부라 화합물 플러스 추가로 하위 5종까지 다 이제 여과 성능을 인증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빼놓을 수 없는 게 마지막으로 UVC LED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NSF 인증을 받은 LED 기술인데 더욱 효과적으로 비활성화시킨다. 이게 비활성화라는 건 박테리아랑 바이러스를 비활성화시킨다는 그런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거는 LED라는 말을 없었어요. 보통 그 UV 램프가 들어 있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UV 램프에서 LED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LED로 바뀌면서 어, 미생물이 가장 취약한 파장이 265에서 269 나노미터라고 합니다. 이 UVC 파장이 여기 들어있어서 바이러스라든지 박테리아를 가장 잘 살균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있고, LED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집에서도 형광등이라든지 다른 램프를 사용하다가도 LED로 요즘 되게 많이 바꾸잖아요. 그 이유가 에너지 전략에도 굉장히 좋고 오랫동안 쓸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친환경적이다라고 해서 집에 있는 등들도 지금 다 LED로 바꾸고 있는 추세고 저희 집도 지금 다 LED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메이에서 램프에서 LED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 집집마다 뉴 이스프링이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친환경적인 정수기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년 교체할 필요 없이 한번 들어간 이 LED 램프는 10년 정도 최장 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것마저도 친환경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도 더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이스프링의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제대로 인증을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NSF 인증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를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소비자들이 NSF에 대한 그런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저희도 잘 몰랐지만. 근데 그 의미가 사실은 이런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 갔을 때 여기 미슐랭 별 3개 받았어. 뭐 미슐랭 여기 매년 받고 있어. 매년 미슐랭 가이드에서 뭐 최고급 점수를 받았어. 이런 것들이 그 식당의 가치를 굉장히 높여주고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NSF라는 그 의미 자체가 물에 있어서 검증에 있어서는 미슐랭 가이드에서 받은 점수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NSF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안심해도 된다. 검증을 확실히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NSF에서 우리가 받은 4가지 검증을 보면 일단 어, 맛이라든지 냄새 이런 거는 너무 기본이고 그리고 PFOA, PFOS, 포낭을 가진 바이러스, 마이크로시스틴 감소, 그 다음에 바이러스 박테리아 99.9999% 비활성화, 그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 잔류오염물질, 신종오염물질 감소 이런 것들을 다 NSF로 검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미슐랭 3스타 이상으로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소비자들한테 쉽게 우리가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번에 굉장히 편리해진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필터 교체를 할 때 잘못 필터 교체를 하게 되면 누수가 생기기도 하고 소비자들 직접 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가서 해드리기도 했는데 지금 굉장히 편리해진 게 이스프링 필터 교체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뚜껑 열고 빼서 닫으면 끝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활용하기에도 굉장히 편해졌는데, 지금 6월 달부터 8월 말까지 좋은 물을 우리는 지금 10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퍼시 같은 경우에는 월 15만 2,800원.
거죠. 총 이제 152만 원 중에서 월 15만 2,800원을 내시면 10개월 동안 할부를 받아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로 10개월 할부 무이자 프로모션 하고 있기 때문에 렌탈의 개념보다 우리는 렌탈은 반납을 해야 되지 우리 렌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좋은 물을 한번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